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수 앞바다가 야광충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최근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적조 현상이 심각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어서 어민들이 긴장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등교 시간을 지금보다 조금 늦추기로 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등교 시간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매각이 무산된 여수 박람회장이 장기 임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박람회장의 새로운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선대학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의결하는 등 조선대 구조 개혁안을 놓고 학내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동측 해역의 해안 곳곳이 무해성 적조생물인 야광충 때문에 붉게 변했습니다. 보통 유해성 적조생물의 밀도가 절정인 직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이 해역의 적조가 심각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윤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마치 주황색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바닷물 색깔이 변했습니다. 만성리 해변은 해안선뿐만 아니라 해상 곳곳에서도 붉은 띠가 관찰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인근에 있는 신덕동 소치마을 포구 등 여수 동측 해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의문의 바닷물은 적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을 잡아먹는 일명 야광충이라고도 불리는 무해성 적조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적조생물의 밀도가 절정에 이른 직후에 종종 나타나는데 최근 여수 해역에 적조 현상이 심각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해종은 아니고요. 그래도 저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상당한 양입니다. 일단 보통 이런 현상이 1차적으로 큰 적조가 일어난 다음에 2차적으로 얘네들이 2차 적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야광충이 물고기 아가미에 잘 달라붙지 않은 성질인데다 세포가 약해 어류 폐사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야광충이 가라앉으면서 빈산소 현상을 일으킬 경우 해삼 등 저층 생물을 위협할 수 있어 어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 광주에서도 등교 시간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여론 수렴에 나서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9시 등교제와는 다른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지금보다 늦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고등학생은 보통 8시 이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8시 30분 전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9시 등교제가 경기도에 이어서 제주와 전북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등교 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혜국 교육감의 생각도 등교를 늦추는 쪽에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게 하려면은 이게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일률적으로 등교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은 좀 탄력적으로 계절별로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급별로 또 달리 하거나 여론을 전반적으로 좀 수렴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내년 3월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시행의 전제 조건은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에서 반대보다는 찬성 의견이 많았을 경우입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장을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는데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만큼 다소간의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전남에만 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가 전남에는 529명으로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전남 지역 교사 가운데 미술을 전공한 교사 23명은 한문이나 도덕, 음악 등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교과목 수에 비해 배정된 교사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조선대의 구조 개혁안을 놓고 학내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직원노조는 임시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71%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업 돌입 시점은 집행부에 일임하고 그 전에는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 준법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이사회가 구조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대 처장단들도 구조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세가 오른다는 소식에 서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물가도 차례로 오를 수밖에 없어서 서민들의 삶은 2중 3중으로 더 팍팍해지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주민이 내야 하는 주민세는 1년에 4,500원가량. 정부 방침대로 주민세가 오를 경우 내년에는 7,000원, 그 다음 연도부터는 10,000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세대당 내야 하는 세금이라 주민들은 마지못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지 어쩔 것이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시에서 오는 거 뭐 어쩔 것이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북구 지역 세금 수입은 한 해 6억 원 남짓. 세수 증대 효과는 별로 크지 않는데도 자치단체는 민원에 시달려야 할 형편입니다. 지방재정보다는 납세자 쪽에서 판단을 했을 때 아무래도 부담은 되겠죠. 단돈 이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세액이 자꾸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택시와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세금과 목욕탕에서 쓰는 지하수 세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잇따른 세금 인상은 대중교통 요금과 각종 서비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둔 채 소득 수준과 무관한 세금만 크게 올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와 서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의 지방비의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지금처럼 서민의 세금을 털어내는 서민 증세를 해서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자는 놔두고 서민 주머니에서 돈을 빼다가 구멍난 지자체 곳간을 채워주겠다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에 힘없는 서민들만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방세가 인상되면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긴 하는 걸까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지자체들의 판단인데 왜 그런지 정용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 지방세가 최고 2배까지 인상되면 내년에 광주시는 106억 원, 전라남도는 845억 원의 지방 세수가 증가합니다. 1990년대부터 지방세 인상이 묶이면서 현재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한 일부 지방세를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많게는 한 해 2천억 원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복지 서비스 증가로 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반면 지방세 인상 조치는 푼돈 증가에 불과한 셈입니다. 더구나 올해 7월부터 시작된 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지급되면서 광주시의 경우 59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인상안이 지방재정 디폴트를 외치고 있는 지자체들을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실질적인 우리 사회복지비나 이런 거 증가폭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들은 이번 지방세 개편 외에 정부가 지난해 밝혔던 지방 소비세율 5% 인상 약속을 지켜 이로 인해 1,000억 원 안팎의 지방세수가 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부가 주민세를 올릴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만 높일 것이라는 국회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체 의뢰에 제출받은 주민세 증세 타당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주민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역진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주민세 인상은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여 세금을 올릴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사전에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방재정 확충 노력은 지지하지만 내용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의회는 담배값 인상 이후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를 줄이고 개별 소비세 신설을 통해 국세를 늘리는 건 부적절하다며 개별 소비세 대신 소방 목적 과세로 대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8살 전모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군은 지난 12일 밤 광주시 북구의 우남동의 한 모텔에서 32살 노모 씨에게 15만 원을 받고 미성년자인 16살 A양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군이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양과 역할을 분담해 돈을 나누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 박람 회장의 매각이 무산된 가운데 박람 회장 사후 활용이 장기 임대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사후 활용 계획이 마련돼 내년부터 사후 활용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여수시가 발주한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 용역안이 오는 11월에 나옵니다. 무산된 매각보다는 장기 임대 쪽으로 활용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사후 활용 개발 사업 제한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각으로 발사하기 아니라 장기 임대로 가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야 이게 이제 그 민간 그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이제 활성화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아웃렛과 키즈 테마파크, 컨벤션 시설에 투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람회 재단이 올해 실시한 투자 전략 수립 영역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들 업종을 투자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 사후 활용을 이끌 선도 업종으로 초저가 명품 아웃렛 유치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선호도가 높고 중국 크루즈 관광객들이 광양으로 입국하면서 매력 있는 투자처라는 판단입니다. 사후 활용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후 활용 계획안이 곧 제시됩니다. 내년부터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마련될지 용역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윤 시장은 확대 간부 회의에서 취임 100일을 즈음해 시민들에게 민선 6기의 시정 골격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각 실국에서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시장은 또 지역 축제가 산발적이고 분산돼 있어 집중도와 시민 참여도 외지인의 광주 방문에 애로가 있다며 축제를 5월과 10월 양축으로 나눠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마련됩니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개발공사 등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14곳에 대한 경영진단 실무팀 활동계획 보고회를 갖고 산하기관 구조조정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전남도는 내부 공무원과 전남발전연구위원, 교수 등 외부 전문직으로 4개 분야 실무팀을 구성해 다음 달 초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11월 지사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호남 유일의 기후 환경 분야 전문 전시회인 2014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160개사 390개 부스가 마련됐으며 수처리 기술과 함께 대기오염 방지나 토양오염 복원 등에 대한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희망인물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영산강 수질 개선은 물론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연구로 지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광주과학위원회 물 전문가를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스트 김준하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영산강 수질 개선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강이 농업용 수로밖에 활용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고 싶어 시작한 연구입니다. 영산강 시작점인 담양댐에서 하구뚝까지 130km 곳곳에 오염 요인을 찾아내는 기술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가연구개발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수질 오염 인자들을 가지고 한 25개 항목을 3박 4일 동안 걸으면서 다 떠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최근 김 교수는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연구에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김 교수가 만든 민물은 사람도 마실 수 있다는 게 특징으로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등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교수님께서 되게 학생들을 많이 아끼시고 또 되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되게 젊으시기도 하지만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라서 그런 면이 가장. 영산강 탐사 과정에서 배가 뒤집혀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김 교수를 힘들게 하는 건 지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강 자체를 놓고 이건 당장 먹거리가 아니고 강을 놓고 얘가 내 생계에 도움 주는 게 별로 없는데 강이 깨끗하던 깨끗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냥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나 보다. 현재는 바닷물의 염분 차이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염도차 발전소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김 교수. 빛의 고장인 광주에서 물과 관련된 최고의 국가연구기관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싶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명량대첩축제 때 1,700만 명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의 김한민 감독과 최민식 주연 배우가 축제 현장에서 관객들을 직접 만납니다. 김 감독 등은 다음 달 11일 해남 우수영 유스호스텔에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영화 뒷이야기 등 간담회를 가지면서 사인도 직접 나눠줄 예정이고 다음 달 10일 저녁에 진도 승전 무대에서 영화 명량이 상영됩니다. 독립영화로는 드물게 2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감독들이 이번 주말 광주를 방문합니다. 한국 대표 단편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의 안재훈 감독이 오는 20일 오후 광주극장에서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를 갖고 21일 오후에는 족구왕을 연출한 우문기 감독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안재훈 감독은 대화에 참석하는 관객 모두에게 캐리커처를 그려줄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16일부터 열흘 동안 시민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2014 광주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4,900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득과 소비, 교육과 보건 등 총 51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합니다. 광주시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90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70억 원보다 37억 원 늘어난 규모로 광주시는 신축 아파트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광산구가 28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92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공기가 서늘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 공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 19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한낮에는 이보다 9도가량 오른 28도가 예상됩니다. 어제만큼의 더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7도, 영광 19도, 나주 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28도, 구례와 하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끼면서 세차 시기에 매우 좋겠습니다. 더불어 야외 활동을 즐기시기에도 좋겠고 빨래가 마르는데도 지장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한낮 더위가 주춤하면서 일교차도 절반으로 뚝 떨어지다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